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시와일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곧 만나게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잠시 후 9시 반에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일부 시간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또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 장에서 사서 수익이 많이 날 종목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2부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국내 증시 양지수가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1%대 강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잠시 후에 흐름도 함께 짚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튀어오를지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산인프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캐터필러가 1분기 실적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2분기 이후에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분기 피크아웃 관련된 이슈가 제기됐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진성TC까지도 주가 급락했습니다만은 오히려 2분기에 캐터필러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부분들의 부품이라든지 다른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그 부품 사업들은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컨센서스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고요.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전년비 25.3% 증가한 것이고 영업이익은 62.8% 늘어난 것입니다. 1분기 중국 굴삭기 판매량은 시장이 5만 6천 대 정도로 전년비 46% 증가했는데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는 5,016대 정도 판매가 되면서 전년비 56.8% 시장 초과 판매가 됐습니다. 중국 시장은 교체 주기와 환경 규제 강화로 빠르게 늘어난 수요를 생산이 못 따라가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2분기도 전년 대비 큰 폭의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이 비싼 중대형 중심으로 제품의 믹스가 개선되면서 이익 구조도 상당히 좋아지는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화 강세도 불구하고 신흥시장과 선진국 시장의 굴삭기 매출액이 각각 9%와 29% 증가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최근 캐터필러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전 지역에 걸쳐서 수요가 회복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하반기에 전년 대비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자회사인 두산마켓의 1분기 실적은 원화 강세와 1월 일시적인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미국 및 유럽 주택 경기 호황으로 달러 기준 매출액이 21.2% 증가했는데 2분기 매출은 달러 기준 25%, 원화 기준 17% 정도의 증가가 또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중국의 호황 그리고 밥캣과 아시아 선진국 시장도 상당히 아직은 긍정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피어들의 주가 부진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피어 평균의 PER이 기존 15배 정도 수준입니다. 2018년 두산인프라코어의 PER은 6.3배 수준이고요. BW 약 5천억 정도를 전량 희석을 한다고 감안하더라도 PER이 9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두산인프라코어였고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트렌드를 공략해 성공 투자를 이끈다. 수익 매매의 달인 손창현. 상승기류의 흐름을 잡는다. 타이밍의 승부사 박민우.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별로 매 3종목씩 종목을 선정해 주시는데 수익률 현황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시는 손창현 팀장의 최근 추천주 수익률 현황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4월 20일에 주셨던 키움증권이 2% 수익이 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주신 메일유업도 수익권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뉴파와 프라즈마는 지금 손절가 터치가 돼서 포트에서 제외됐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내내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유비벨록스
8% 가까운 수익 여전합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출연 전문가 전체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위부터 4위 종목 보시죠. SK 하이닉스를 추천하신 두 분의 전문가가 눈에 띄는데요. 송동현 팀장이 4월 24일에 주셨었는데 지금 7.5%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박동현 팀장도 SK 하이닉스를 4월 18일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수익률 8위에 등극이 됐습니다. 박윤경 팀장의 현대상선이 7.76% 수익으로 4위에 등극했습니다. 자, 3위부터 1위 종목도 살펴보죠. 라이브 매매타임 베스트 수익률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손창현 팀장의 유비벨록스가 3위 여전히 기록 중인데요. 7.87%의 수익이 나고 있고요. 김영철 팀장의 두 종목이 1, 2위를 차지하면서 왕자 자리에 앉으셨네요. DNC미디어가 19%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요. 4월 16일에 주신 배럴이 여전히 2위 13.27%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신데 인사부터 드릴게요. K투자정보의 손창현 팀장 오셨고요. 자, 오늘부터 금요일 함께해 주실 새로운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박민우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민우 전문가는 출증에 오늘 처음 출연이신데 어떤 매매 스타일을 갖고 계신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우선 저의 매매 스타일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업황이 좋은 종목으로만 선정하고요. 또 포트폴리오 구성 시에 종목 비중을 잘 나누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제 업황이 좋지 않거나 시장의 흐름에 뒤처지는 종목은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안정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오늘 주시는 종목도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총 전문가의 수익률을 살펴드렸고 오늘 베스트 수익률 3위에 등극한 유비벨록스를 갖고 계신 손창현 팀장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유비벨록스의 가장 큰 모멘텀이었죠. 이제 스마트 카드가 중국에서 상당히 좀 많이 그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수주 이제 공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회사인 라이마이와 그리고 또 팅크웨어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목표가까지 보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이 만나는 날이기도 한데요. 지금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출발 분위기 어떤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봐야겠지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일단은 1,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무려 2% 급등으로 상승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액면 분할을 위해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매매가 정지될 예정인 삼성전자 주가 오늘 2% 이상 급등하면서 266만 4천 원까지 올라와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어제 5% 급등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2.5%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환율 또 파업 영향의 1분기 어닝 쇼크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1% 가까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간 조정폭이 컸었는데 어제와 오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KB금융, LG화학 모두 빨간불이고요. 한국전력도 1.13%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리죠.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째 상승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1% 가까이 오르면서 2,500선 회복을 눈앞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78% 오른 886선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미국에서 기술주가 급등세를 보였었고 특히나 또 페이스북의 주가가 9%나 올랐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국내 대형 IT주가 강세라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의 흐름을 보고 계신데 1, 2위, 3위가 모두 빨간불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신라젠도 1%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는 6월에 미국 임상 종약 학회를 앞두고 수혜주로 신라젠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여서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고 HLB가 지금 3.65% 상승하며 다시 수익률 3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은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바이로메드가 1.5% 수익권 내 상승권에 있고요.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오늘 코롱, 티슈롱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습니다. 장중에 남북 정상회담의 생중계 소식이 계속 전해질 거기 때문에 시장에도 시시각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 어떻게 보실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손찬혁 팀장님. 예,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아요. 예. 역시나 이제 거래소의 축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과연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결국 그 눈치를 상당히 좀 많이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수가 거래소 시장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금요일 시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떠서 갭으로 좀 시작을 하지만 결국 이 흐름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 메이저 수급에 대한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결국 뭐 저점에서 매수는 기관이 좀 하고는 있지만 결국 외국인이 매수를 가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역시 전강 후약의 장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주들이 얼마만큼 거래소 시장을 끌어주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북 관련 부분이 역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포함이 됐죠. 뭐 최근에 이제 조선과 건설과 철강까지 뭐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거래소 시장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오늘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 부근이 어느 정도 이제 장 중반 이후 고점을 찍으면 좀 수익 실현을 하면서 다시 이제 5월 이후에 이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장이 올랐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국내장 양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출발은 됐는데 금요일입니다. 정강 후약장이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들어봤고요. 오늘 코스닥도 0.7% 상승 출발이 됐는데요. 흐름 어떨지 좀 여쭤볼게요. 박민우 전문가님. 네. 예. 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우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진행도 있고, 그리고 미증시도 상승 마무리했기 때문에 출발은 좋은 상황이고요. 그동안 제약 바이오 섹터 하락폭이 큰 만큼 시작은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도 주목해 주시면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남북 경협주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예. 오늘 장 진행되는 동안 회담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남북 경협, 특히나 건설, 전기 관련 종목 주목해 보시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수급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수 이탈의 가장 중요한 수급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보수적으로 기존 종목 대응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장에서도 지금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이고 시총 1위부터 12위까지 일제히 오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손창현 팀장님. 예, 일단 3위 종목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 종목은 이제 신일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제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역시 이제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선풍기를 이제 국내 시장 1위 MS를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한 제습기 및 냉난방 제품에 대한 판매도 작년부터 계속 호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IoT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전자제품들을 이제 상당히 좀 빨리 런칭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런칭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 결국 여름 성수기와 더불어서 매출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자사주 신탁 계약을 좀 합니다. 10억 한 1,700만 원 정도를 올해 7월 6일까지 그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 할수록 주가를 이제 부양을 할 수 있는 저점 매수세를 할 수 있는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양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선풍기를 만들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 뭐 단순한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 개성공단과 더불어서 북한과 또 조인트 벤처식으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일단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1,66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1,720원까지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일단 뭐 이번 주 내로 1,660원을 터치를 하면 매수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뭐 보내주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뭐 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570원. 근데 난 이 가격에서 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일단 뭐 마이너스 한 5, 6% 정도 손절가를 잡으시고 목표가까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신일산업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전 KPS라는 종목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동사는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발전소 플랜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일단 그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한 전력난이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구간에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제 수력, 화력 그리고 원전과 그리고 뭐 열 병합 설비 관련된 부분에 종합 설비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동사에도 좀 충분히 뭐 수혜는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사가 이제 해외 원전에 대한 뭐 수주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수주가 18년에 이제 완공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러니까 완공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사에 대한 이제 AS 관련된 매출이 운영 관련된 매출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사가 이제 이 원전 관련된 해체에 대한 기술도 상당 부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원전에 대한 그 가동률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전에 대한 부분이 좀 위축이 되면 결국에는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원전 해체에 대한 매출까지도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대북 관련된 부분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원전 해체 관련된 부분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48,9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49,600원이에요. 또 오늘 뭐 시장 흐름으로 인해서 갭 떠서 시작을 했지만 역시 목표가 매수가 고수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46,4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55,000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권사에서 뭐 투자 리포트를 내놓은 걸 보면 한 6만 원 이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뭐 6만 원 이하까지는 한 번 정도 갈 수 있을 뭐 여력은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코리아나라고 하는 이제 그 화장품 관련된 업체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중국 사드 완화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 3월에 지속적으로 이제 관광객이 감소가 됐지만 올해 처음으로 이제 관광객이 증가가 됐다라는 이제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커들이 대단위로 단체 관광이 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면 이 관련된 뭐 이슈가 상당히 좀 화장품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된 업종들의 가장 큰 모멘텀이 역시 뭐 실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역시 중국 사드가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동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카올라라고 하는 중국 화장품 업체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더마 코스메틱 제품을 작년 11월부터 런칭을 했습니다. 엠프렌이라는 그런 제품을 런칭을 했는데요. 일단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일단 뭐 의약품 수준의 화장품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마톨로지라고 하는 부분이랑 코스메틱을 합친 그런 합성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더마 코스메틱에 대한 제품을 계속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냐? 수익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화장품이 의약품에 대한 효과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화장품과는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이면 역시 수익성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부분들이 뭐 런칭이 돼서 상당히 좀 많이 호전으로 판매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적으로 더 확실하게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 자체가 이 대북 관련주들이나 IT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을 때는 되레 그 화장품 관련주나 중국 소비주들이 못 갔었던 흐름들을 봤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뭐 대북 관련주나 바이오 제약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니 일단 화장품 관련된 업체들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7,9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뭐 지금 7,930원이니까 일단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7,490원 그리고 목표가는 9,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인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주신 신일산업은 오늘장 3%나 급등을 하고 있고 한정 KP에서도 1% 이상 올라서 매수가를 잘 잡으셔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밀리니까 지금 가격대 매수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2,50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오늘인데요. 약 한 달 만에 코스피 주가가 2,500선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업종 흐름을 살피고 안정적인 수익률 내는 게 목표로 삼고 계신 분 박민우 전문가의 탑픽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저는 무선 통신 중계기를 주력으로 하고 통신 사업자의 장비 납품하는 기업으로 5G 관련주입니다. 최근 과기부 장관이 2019년 상반기 세계 최초 5G 상용화 추진 발언도 있었고 2019년 미국, 일본 지역의 5G 카펙스 집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동사는 국내 인빌딩 최대 장비 업체로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5G 시대에도 중계기가 인빌딩 메인 장비로서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는 바 동사의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네. 유럽 쪽에서도 이제 인빌딩 투자에 적극적이며 중요한 펜텍 매각으로 재무 리스크 제거 등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최근 주파수 경매 세부 내역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트워크 장비 업체 입장에서는 세부 내역이 나왔으니 맞춤으로 준비할 수 있어서 좋고 통신 3사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제 수요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파수 경매에서 28GHz 대역 매물이 나올지 확정된 건 없지만 통신사들의 고주파수 확보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장비 교체가 필요할 겁니다. 특히나 LTE 투자 당시와는 다르게 전 세계 주요 통신사들의 5G 관련 진행이 올해 4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큰 시장인 중국 쪽 투자 확대도 좋은 모습으로 작용할 것이라 봅니다. 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솔리드 지금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솔리드가 이제 작년 9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주가가 오른 상태인데요. 이때부터 펜텍 매각 관련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고요. 5G 기대감에 계속 오르던 주가가 여기 주춤한 1월 부분에 미국 금리 인상 관련으로 지수가 많이 빠졌었고 그에 따른 조정일 뿐 영업이익 흑자 전환, SK텔레콤 중계기 계약, 배당 공시 등 다시 상승 흐름 기대가 됩니다. 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인 4,500원, 4,510원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예.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4,0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네. 이제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대한 정책 완화로 당분간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기에 셀트리온의 추세 전환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공매도
폭격을 달고 사는 종목이지만 올해 3월 8일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이후 매수 핵심인 보험, 연기금 쪽에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최근 오리온 보고서에서 트룩시마는 유럽에서 국가별 특허 만료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증을 달리해서 트룩시마, 블리츠마, 툭셀라, 리템비아로 각각 허가가 났고 북유럽 쪽 판매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유럽 시장 진출 11개월 만에 시장 대부분을 장악했고요. 진출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 성장성을 고려할 때 현 주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약 바이오주가 기대감에 오른 종목들도 많고 버블 논란 리포트로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허가 보류 관련 회계 감사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곧 나올 실적이 동사의 가치를 증명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연내 미국 FDA 허가가 예상되어 기대감도 남아 있고요. 과대 낙폭으로 단기, 장기 어떤 포지션이든 매력적인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역시 셀트리온 주봉인데요. 네, 작년 9월부터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약주 랠리의 이제 시작점이었고 선두주자답게 대단한 모습 보여줬었죠. 코스피 이전 기대감, 트룩시마, 램시마 성공 기대감이 반영되었고 올해 1, 2월 주가가 이제 정점을 찍을 때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기대감까지 반영된 모습이었으나 이제 테마색 블록딜 여파로 2달 가까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기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공장 기대감으로 고공행진하는 모습에 비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흐름이고요. 실적 발표도 앞둔 만큼 25만원 강한 지지 구간을 다지면서 쇼커버링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26만원에서 26만 2천원 역시 현재가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예. 목표가는 35만원, 손절가는 22만 5천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종목이 남아있죠. 네, 다음은 이제 제이 콘텐츠리입니다. 이제 메가박스를 운영하고 드라마 제작 및 콘텐츠 유통을 영위한 기업입니다. 17년 4분기부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동기간 국내 박스오피스 시장이 15% 이상 성장한 점, 이제 700만 가까이 동원한 범죄 도시의 일본 개봉이 시작되었고요. 차기작 브라더도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등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2월 미스티를 흥행시키면서 드라마 제작 관련 실력을 증명했고 현재 방영 중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또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드라마 제작 관련해서 드라마 하우스 포함 공동 제작이긴 하나 대부분 이제 판권은 동사에 기속되고 있고요. 넷플릭스에 이미 판매가 완료되었으며 4월 초 CGV가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올리면서 역시나 메가박스도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극장 수익성 개선을 통해 고실적과 또 가장 중요한 한중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역시나 주봉이고요. 이제 제이 콘텐츠리도 작년 9월부터 주가가 치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 사드 보복 여파로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바닥에서 눌려 있었고요. 한중관계 개선 기대감에 반영되면서 이제 추세 전환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넷플릭스 판권 수익 관련 기대감도 유지 중인 상황에서 이제 아까 1월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때도 지지 구간 잘 버텨주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크게 기대가 되고요. 네, 목표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인 이제 7,590원에서 7,600원 잡아주시면 되겠고, 네. 목표가는 만원, 손절가 7,0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대결에 합류하신 박민호 전문가의 탑픽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의 탑픽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리죠.
예,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오늘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해서 수익률 리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내내 1위 종목인 배럴을 갖고 계셨었는데 다른 종목이 1위로 올라가면서 배럴은 2위로 밀렸습니다. 중요한 건 1, 2위를 김영철 팀장께서 잡고 계시다라는 건데요. 어제 DNC 미디어의 주가가 12%나 급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살짝 밀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익률 1위 20% 가까이를 기록하고 계신 건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웹툰 쪽에 대한 성장성이 사실 시장에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그런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웹툰, 웹소설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전에 이제 지하철에서, 대부분 이제 고개를 숙이고 게임을 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트렌드가 나타났을 때 컴투스나 게임빌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웹툰 작가들도 TV에 많이 이제 나오고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연봉 자체가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시장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웹툰이랑 웹소설 관련해서는 국내 1위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 CP 업체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서 이제 해외 쪽으로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역시나 이제 대표 흥행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황제의 외동딸 같은 경우가 중국 쪽에서 페이지 뷰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인기가 높은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중국 쪽으로 요 판권을 가지고 게임이랑 이제 드라마 이쪽으로 만약 진출한다라는 이슈가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상승 탄력도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다라는 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었다라는 저평가 부분이다라는 점이었었는데 어제 일단은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려 놨고요. 오늘 당연히 어제 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내일 한 2, 3거래일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 나오면서 조정을 좀 보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주가는 계속 18,000원 유지를 할까요? 충분히 18,000원대까지는 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목표가는 18,000원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 추천 열흘도 안 돼서 20% 가까운 수익을 낸 DNC 미디어를 들고 계신 분입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장에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먼저 볼 텐데요. 액면 분할을 앞두고 200만 원대 거래할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인데 지금 2.5%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은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창현 팀장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역시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더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반기까지 그대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제품들이 많이 런칭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물 인터넷이듯이 그리고 VR, AR 업체 그런 제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1분기 실적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어지면 역시 액면 분할 이후에 더 빛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지배구조랑 그리고 이 분할에 일단 배당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나라 업체들이 배당이 상당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렇게 3가지를 통틀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말을 하는데 예. 결국 이 2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삼성전자는 뭐 중간 배당을 통한 배당도 상당히 좀 많이 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주주 친화적인 성격을 좀 지니고 있는 부분을 최근에 많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쪽에서 일단 매수를 하려고 보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지금 보더라도 가격적인 매력이 다른 여타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통틀어서 보면 결국 액면 분할 이후에 일단 주가가 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이 얼마만큼 많이 매도를 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줄지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으로만 봐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우리나라 뭐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여전히 뭐 긍정적인 흐름은 액면 분할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오늘을 끝으로 매매가 정지되고 5월 4일에 다시 재개가 될 겁니다. 그때는 삼성전자 5만 원대 주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도 분할 매수로 대응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좀 살펴보죠. 수출주는 원화 강세가 부담인데 이 환율과 파업 영향으로 1분기에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내면서 현대차가 어제 급락했었고 오늘장에도 1%나 더 밀립니다. 현대차에 대한 의견 여쭤볼게요. 박민우 전문가님. 네. 예. 제 현대차를 보시면은 이번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사실 하고 있었지만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이제 부진의 원인을 살펴보면 주요 시장인 이제 미국, 중국 G2 판매율이 감소했으며 원화 강세에 따른 영업이익 저조, 그리고 파업에 따른 이제 고정비 부담 증가가 주요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코나, 제네시스, 이제 산타페의 신차 효과로 선방을 했지만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 판매가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미국, 중국 시장 회복을 위한 신차 라인업도 대기 중이고요. 악재로 보이는 부분은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분위기 속에서 현대차 또한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주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관련으로 배당 강화 등 주주 친화 정책으로 중장기적 추세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시각 특징주 현대차 분석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가볼까요? 이 시각 특징주 탑픽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저희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죠.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신지 탑픽주 들어볼까요? 네, 일단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이제 어제 좀 중요한 좀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요. 이제 선물 지수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1조 원 정도 코스피를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에 대한 어떤 상승 전환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연출해 줬는데요. 이런 부분이 코스피 상위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 역시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상위주에 좀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좀 투자의 어떤 포인트로서 좀 괜찮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도 하이닉스가 사상 두 번째 실적을 내는 상황도 좀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수요에 대응하게 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물론 논란이 많은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요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일단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코스피에 대한 수급과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건이 좋을 때 SK하이닉스가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어떤 타이밍으로서는 지금이 적합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신규에 대한 매수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시점이 좀 적합해 보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한 10만 원 목표 주가 10만 원까지는 유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해서 1.6% 급등을 보이고 있는 SK 하이닉스 이 시각 탑픽주로 선정을 하셨고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 여쭤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9시 32분을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만나 악수를 한 장면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하셨는데요. 국내장에는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을지 자세한 시황 흐름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이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1.09% 상승을 하면서 2,500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이 최근 매도가 이어졌던 외국인은 오늘은 매수세입니다. 909억 원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2.45% 상승을 하면서 267만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1.50% 상승을 하면서 87,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호실적으로 인한 상승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1.28% 하락을 하면서 15만 4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50% 상승을 하면서 50만 1,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면요. 현재 셀트리온은 2.33%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매출 감소 소식이 있었지만 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유럽에서 셀트리온의 브랜드가 가치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현재 2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후에 포스코, 삼성물산, KB금융, LG화학 모두 상승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55% 상승을 하면서 884.27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3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 모두 상승세입니다. HLB는요, 7.20% 상승을 하면서 11만 1,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신약에 대한 이 임상 3상에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1.11% 하락을 하고 있고요. CJ E&M도 역시 하락세입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이로메드가 현재 2.01% 상승을 하면서 22만 3,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퍼레비스는 1.37%, 그리고 나노스는 오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38%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세, 그리고 코오롱 TC주는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넷마블이 6.82% 상승을 하면서 14만 1,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이 새로운 게임 해리포터를 출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세입니다. 네, 그리고 남해화학은 현재 5.47% 상승을 하면서 17,350원이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쌍용양회 또한 4.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두산 그리고 NH투자증권 모두 상승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한샘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50% 하락을 하면서 11만 1,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11만 7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림산업은 2.46%, 그리고 만도, BJF 리테일, 그리고 현대건설 모두 하락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는 셀트리온, 그리고 3위부터는 인스코비, 4위 SK하이닉스, 그리고 5위는 현대상선, 6위는 셀루메드, 7위 필룩스, 8위 현대건설입니다. 1위인 삼성전자부터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어제 영업이익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이 액면 분할을 앞두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3일 이 보통주와 우선주 한 주의 액면가를 기존 5,0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는 액면 분할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현재 2.61% 상승을 하면서 267만 5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위인 SK하이닉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이 반도체 시장 호황 속에서 호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 SK하이닉스는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했다는 소식도 함께 있었는데요. 나이스 신용평가는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지속적인 호황 속에 이익을 늘리며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현재 1.73% 상승을 하면서
8만 8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위인 현대상선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1.89% 하락을 하면서 5,180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대상선은 남북 경협주이기도 합니다. 현대상선은 지난 2008년 이 러시아와 북한 합작 기업인 라손 콘트란스라는 기업의 지분 49%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출중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을 하는 시간이고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상황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군사 분계선에서 만나서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장면이 화면으로 송출이 됐습니다. 기대감의 코스피 지수도 약 한 달 만에 2,500포인트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처럼 그 남북 정상이 11년 만에 재회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전체적인 뭐 코스피 지수 자체도 단기적인 그 저항선을 일단은 상향 돌파하면서 어떤 상승의 모두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남북 경협 관련주들의 어떤 초반에 어떤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상승 흐름 자체가 약간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남해화학이라든가 그리고 금광산, 골프장 관련한 그 에머신 퍼시픽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아직도 강하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해서 뭐 신원이라든가 그밖에 많은 그 종목들이 현재 강하게 그 상승하는 모습에 있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뭐 한 달 동안 그 주가가 달려온 그것이 오늘은 일시적인 그 뉴스가 나왔다는 그런 피로감, 일정 정도의 정점에 달았다는 그런 어떤 그 주가의 생리상 일정 정도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이런 양상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어떤 강한 시장 속에서도 또 차익 매물이 또 출회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이 되지는 않겠지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좀 봐주십시오. 네, 지금은 뭐 그동안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달려왔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의 어떤 회담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제 수혜가 받을 종목들이 이제 선별되지면서 그런 또 선별 수혜가 가능한 종목 위주로 또 장세는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뉴스에 의해서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갔지만 오늘 이후는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거기에 본격적으로 수혜를 입든가 아니면 참여하는 기업이 생겼을 때 그 회사가 또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이제 오늘부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지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은 있고 새로운 흐름으로 적용하라라는 게 이제 오늘부터의 어떤 남북 경협 관련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쌍 가격에 사올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보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이제 최근에 장세의 영향이 그렇죠. 뉴스에 의해서 이제 가는 거, 거기에 보면 M&A,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바이오 기업이 어떤 M&A 한다든가, 그리고 또 그동안에 회사가 새롭게 좋은 회사로 M&A 된다든가 이런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조정 속에서는 역시 뉴스에 따라서 주식이 많이 움직이는 양상인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그 잉글 우드랩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어떤 흐름에 그동안에 M&A 통해서 이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그럼 이후에 추가 상승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잉글 우드랩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M&A가 됐습니다. 578억이라는 그런 금액을 들여서 이제 M&A가 됐는데 이걸 통해서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는 현재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글로벌 회사와 이제 ODM, OEM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을 잉글 우드랩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런 M&A이기 때문에 앞으로 잉글 우드랩도 어떤 코스메카 코리아와 더불어서 한 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갖고 보면은 어떤 기술적 분석상에서 잉그루드랩이 이제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고점 19,700원을 찍은 이후에 지속 하락을 했고요. 최근 들어갖고 4월달 중심으로 해서 일단 1차 상승을 하고 지금 하락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이 주가의 흐름 자체에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제 조정을 1차 조정을 받고 나면은 충분히 2차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의 흐름 자체에서 어떤 1차적인 재료는 나왔지만 2차 상승에 올라갈 때는 M&A 통해서 미래의 가치가 회복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와 더불어 2차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받는 이런 시점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500원 이런 가격 전략으로 해보시면은 2차 상승할 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로 분류가 되는 잉글우드랩은 최근에 급등했다가 지금 좀 안정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가격대 충분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손창현 팀장님, 현대상선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요. 4,600원에 90%를 갖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현대상선 앞에서도 얘기해 드렸듯이 이제 대북 관련주입니다. 근데 대북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BDI 지수와 연결이 되는 이제 해운주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세계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 이제 BDI 지수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놨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이제 남부 경협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일단 단기적인 시세가 좀 나온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금 한 5,200원 선에서는 수익 실현을 한 절반 정도, 90%니까 절반 정도 하셔도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익절가를 한 4,900원 정도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목표가를 한 6,000원 정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현대상선이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한진해운이 파산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진해운 파산에 대한 덕으로도 현대상선을 볼 그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기본적인 부분으로만 보면 BDI 지수가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슈가 붙어서 올라가는 흐름이다라고 보는 흐름이고, BDI보다는 이슈로 올라간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수익을 좀 챙겨놓고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대상선을 문의하셔서 먼저 좀 풀어드렸고요. 다음으로 5013님께서 문의 주신 서플러스 글로벌 살펴봅니다. 매수가가 4,470원인데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수익권에 계신 거죠? 비중 20%입니다. 박민우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은 반도체 중고장비 매입 및 매각 전문업체로 이제 대만, 미국, 중국 등 해외 법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중고장비 입찰의 대부분을 참여하고 있으며, 또 주요 파운드리 업체의 장비 라인업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고요. 반도체 중고 장비는 이제 사용 연한에 따라서 가치 감소가 진행되지 않고 사물 인터넷 확산으로 전통 장비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사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삼성전자의 평택 2공장 투자 소식에 수혜주로 꼽히면서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요. 업황도 괜찮고 현재 이제 전고점 매물 돌파 시도 중이기 때문에 4,800원을 돌파한다면 이제 신고가인 목표가 5,2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 4,800원 돌파 실패 시에는 이제 하락 전환할 수 있으므로 4,600원 이탈 시 수익 실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장 개장한 지 46분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피는 2,500선을 지지하고 있고 코스닥도 0.4% 어제에 비해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두 정상의 만남이 있었고 이에 화답하듯 오늘 국내 증시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서 손창현 팀장님 오늘 정강 후약장을 예상하셨단 말이죠. 네. 투자 전략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일단 금요일마다 일단 거의
계속적으로 정강 후약의 장이 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거래소 시장 보시면 삼성전자로 지수를 좀 안정적으로 부양을 해놓는 흐름인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역시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소멸이 되면서 전반적인 종목별 흐름이 이제 조정으로 좀 이어든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약과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좀 이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하락에 대한 부분, 기술적 반등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종목마다 좀 틀린 흐름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대부분의 종목, 바이오 종목들이 웬만한 이제 추세 상승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최근 흐름 자체가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터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결국 1분기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쪽이 조금 더 가세가 된다라고 하면 바이오 제약주들은 조금 더 이 선별적인 차별화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 소비주들, 그나마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화장품이나 그리고 뭐 게임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엔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올해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뭐 영화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뭐 연예 기획 쪽 관련된 종목들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단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거래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 있을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IT 관련 종목들을 끌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바이오를 누가 그러니까 대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중국 소비주들과 IT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실적을 뒷받침으로 해서 움직일 차례가 오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보다는 이 5월을 준비하는 그런 흐름으로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기대감에서 벗어나서 향후에는 어떤 업종, 종목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지 의견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박민우 전문가께도 오늘장 투자 전략 한 말씀 여쭤보죠. 네, 이제 현재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상승세는 유지 중인데요. 우선 업종별로 보시면은 예. 이제 운송 장비나 이제 디지털 컨텐츠 쪽 상승이 강한 모습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국인 수급에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외국인 수급이 현재 남북 정상회담 이제 재료 소멸로 매도세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선물 지수도 뭐 받쳐주고는 있지만 역시나 정강 후약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뭐 이제 실적 시즌도 다가온 만큼 다음 주부터는 아마 상승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졌습니다. 인사드려야겠죠? K투자정보의 손창현 팀장,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박민우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잠시 뒤 10시 반부터는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 2부 시간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국내 전반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해드렸고요.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향후에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도 드렸는데요. 끝까지 시장 흐름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